장문성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시기가 엄청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정시원서 접수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정시 지원 시 어떤 단계를 거쳐 지원원서 3장을 결정하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신 거는 원점수죠. 그래서 이제 가채점 결과로 이제 대부분 뭐 원점수가 몇 점이면 어디를 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 대학 그 정시 모집에 가보면 원점수를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성적표에 나오는 표준 점수나 100분위로 그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자기의 원점수만 계산해서 내가 대학을 그 결정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실제로 그 12월 8일 날 수능 성적표를 받아보시면 동일한 원점수인데도 표준 점수의 합이 한 10점 이상 차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 평가 기관들의 뭐 우리 평가 기관이라는 게 이제 뭐 이투스나 뭐 대성 마이맥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그 자기 점수를 입력하면은 갈 수 있는 학교나 뭐 예상 수능 성적을 뽑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원점수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표준 점수나 100분위로 환산한 걸 가지고 대학을 알아보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라인이 결정이 되면은 대략 내가 뭐 서성한 라인을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중경외시를 갈 수 있는지 뭐 건동홍수를 갈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인 정도를 파악하는데 가채점 결과를 쓰는 거고요. 12월 8일 이후가 되면 이제 실제 내 점수를 이제 아니까 그러면 이제 각 대학의 환산 점수를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환산 점수라는 거를 계산을 할 때 그 각 대학마다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탐구를 반영하는 비율이 좀 달라요. 이렇게 비율이 다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국어 반영 비율이 높은 경우 또는 이제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경우에 따라서 그 자기의 그 환산 점수가 다르고 조금은 이제 대부분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이제 누적 백분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누백이라는 개념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백분위죠. 이게 100명 중에 내가 만약에 10등을 했다 이러면 10%잖아요. 근데 요게 그 수능 성적표에 나오는 백분위는 90이죠. 근데 이제 누적 백분위라는 거는 보통은 그 1등이 1%고 10등은 10%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입시 결과나 또는 우리가 어떤 그 합격선을 예상을 할 때 쓰는 이 누백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는 자료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각 그 평가 기관들이나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그 배치표를 만드는 곳들에서 그 각자 자신들이 생각하는 누적 백분위를 계산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조금씩 어긋나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은 그래도 각 그 예상 점수들이 비슷비슷한데요. 한 중위권 정도를 가게 되면 기관별로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결국 이 누적 백분위의 계산이 조금 그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수능 반영 비율이 좀 다르기 때문에 누백은 그 각 대학별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그 점수를 넣어봤을 때 그 누백이 좋은 쪽이 결국은 자기 수능 성적으로 유리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그 가나다군에 한 3개 정도씩의 내가 쓸만한 대학들을 결정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실제 마지막 그 경쟁률까지 보시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가나다군에서 하나씩을 고르는 이런 과정으로 원서를 쓰시면 될 거예요. 이 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 대학별로 반영 비율이 다르다는 건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표를 보시면 그 위에 그 인문 계열하고 아래쪽에 그 자연 계열을 제가 조금 구분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 인문 계열이라 그러죠. 문과의 경우는 이제 국어분의 수학의 비율이 그 낮은 거를 우선적으로 위에 놓은 겁니다.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이제 수학보다는 국어의 반영 비율이 높은 것을 위에 놓은 이유가 문과 학생들은 아무래도 수학보다는 국어를 조금 더 잘 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수학은 좀 못 봤는데 국어를 잘 봤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표에서 이제 위쪽에 있는 대학일수록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올해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가 작년보다 수학 반영 비율이 지금 5%가 낮아졌어요. 작년에는 수학이 35였거든요. 그래서 국어 수학이 같은 비율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수학 비율이 좀 떨어졌으니까 수학보다는 국어를 잘 본 학생들이 성균관대를 갔을 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죠. 근데 한양대 인문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서강대 같은 경우는 그 한양대는 국어 수학이 같은 비율이고 서강대는 오히려 국어보다 수학 비율이 높으니까 만약에 내가 수학보다 국어를 잘 본 학생이라면 한양대나 서강대를 가는 것보단 성균관대를 가는 게 좀 더 유리하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누백 개념으로 가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똑같은 수능 성적인데 성균관대 방식의 누백과 서강대 방식의 누백을 딱 가보면 수학보다 국어를 잘 본 학생은 성균관대 누백이 더 좋을 거예요. 누백은 보통 숫자가 낮아야 좋은 거니까 성균관대 누백은 뭐 한 1.5%가 나오는데 서강대 누백은 아마 2.5%가 나오면 내가 성균관대 방식이 훨씬 나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밑에 있는 그 자연 계열의 경우는 이제 반대입니다. 이제 국어보다는 수학 비율이 높은 쪽을 위쪽에 놓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제 국어 수학의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이런 형태로 제가 정렬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과 학생인데 국어를 망쳤다 이러면 한양대가 제일 유리한 거죠. 수학 비율이 높고 국어 비율이 낮으니까 한양대 방식의 누백이 아마 제일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이제 성균관대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어 비율이 수학 비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죠. 그러니까 이과 학생인데 이제 수학은 조금 못 봤어도 국어를 잘 봤다 이러면 성균관대를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이 될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찾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정시 모집에서는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대학 라인을 잡을 때 내가 어느 대학보다 어디가 유리하겠구나 이런 걸 이제 잡는 거고요.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자기 환산 점수를 구해봐서 왜냐하면 지금 제가 주로 설명드릴 때는 국어 수학만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탐구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영어도 1등급, 2등급 차이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종합했을 때 내 환산 점수에서 누백이 뭐가 제일 유리할까는 계산을 해보면 되고 수시 모집에 비해서 정시 모집은 이게 단순하잖아요. 수능 성적 하나만 갖고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거니까 이제 모의 지원을 많이 활용하셔서 이제 내 점수가 실제로 모의 지원에서 몇 등 정도를 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최종 결정을 해야 할 겁니다. 원서 접수, 충원 합격, 추가 모집 등 정시 원서 접수 이후 학부모님들이 알고 있어야 할 과정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2월 8일이 되면 이제 수능 성적표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12월 15일까지 이제 모든 대학들은 그 수시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2개, 3개를 중복 합격하는 학생들이 등록을 할 때는 이제 하나만 등록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등록이 끝나고 나면 이제 추가 합격자를 쭉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대학들은 이제 수시 모집에서 뽑을 수 있는 인원을 최대한 뽑고 나서 우리가 1월 3일 날 이제 정시 원서 접수를 시작하기 전에 수시 모집에서 뽑지 못한 인원, 수시 2월 인원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그 인원이 정시 모집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경향을 쭉 보니까 수시 2월 인원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서울대, 연대, 고대 정도가 수시 2월 인원이 이제 꽤 많은 편이고요. 나머지 이제 성서한 라인부터는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수시 2월 인원이 많이 줄어들어서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정시 모집 인원은 이제 정시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인원이잖아요. 근데 요 인원과 실제 정시 모집의 인원이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을 갖고 전략을 좀 짜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는 그 전형의 특성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게 이제 수시 합격자 발표를 할 때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추가 합격자 발표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서울대하고 연대는 사실은 추가 합격자 발표를 할 때 이 전화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1차, 2차 정도에서 추가 합격자 발표를 하고 그 나머지 그 이후에 만약에 이제 빠져나가는 인원들은 추가로 뽑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추가 합격자가 많고요. 고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작년까지는 2023학년도까지는 특히 이제 문과가 수능 최저 기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학교 추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학업 우수형에서 최저 기준을 못 맞춘 학생들이 좀 많이 나오는 과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수시 2월 인원이 좀 많았는데 올해는 문과가 이제 최저 기준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작년보다는 2월 인원은 조금 적어질 겁니다. 하여간 이렇게 1월 2일 정도까지가 되면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정시 모집에 뽑는 인원이 다 나오게 되고요. 1월 3일부터 1월 6일까지 정시 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5일간 중에 뭐 보통 3일 이상 이렇게 원서 접수 기간이 형성됐는데 올해는 이제 4일로 조금 줄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나중에 그쪽 일정을 보시면 그 정시 합격자 발표 그 등록을 하는 기간이 올해 설 연휴하고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이제 정시 원서 접수 일정을 조금 하루 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하고 연대는 작년하고 똑같이 이제 3일간 원서 접수를 하는데 제가 일정에서 제일 올해 이제 관심이 되는 학교는 고대입니다. 고대가 작년까지는 이제 5일간 원서 접수를 해서 서울대나 연대가 원서 접수 이제 마감하고 이틀 뒤에 마감을 했는데 올해는 서울대하고 연대하고 똑같이 그 3일간만 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고대가 올해 정시에서는 굉장히 일정이라는 면에서는 변수가 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 모집도 이제 추가 합격자를 쭉 발표한 다음에 그래도 이제 정원을 못 채우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추가 모집이라는 게 좀 있죠. 추가 합격과는 좀 다르게 이제 정시 모집에서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과나 뭐 대학이 있으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추가 모집이라는 걸 한번 하게 되는데 요게 대부분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 정도의 상위권 대학들은 추가 모집을 하는 경우는 없고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그 가장 추가 모집에서 높은 대학이 한양대였습니다. 한양대가 그 추가 모집을 했을 때 한 30명 정도를 뽑은 걸로 기억하는데요. 실제로 경쟁률 뭐 한 150대 1 정도 나올 정도니까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의학 계열에서도 추가 모집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작년에 그 조선대 같은 경우 치의학과 경쟁률이 한 600대 1을 좀 넘어갔고 한양대 같은 경우도 교육공학과인가요? 요 과가 이제 한 600대 1을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 모집은 사실은 그냥 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지 정시 모집을 지원하면서 이제 추가 모집까지 생각하는 건 조금 그렇죠. 이런 과정들이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행하게 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4 정시 지원과 관련해 꼭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올해 2024학년도 정시에 뭐 가장 이슈는 서울대가 자연계열에서 과탐2를 폐지했다는 거로 이제 대부분 우리가 얘기하는데 근데 올해 지금 수능의 어떤 과정들을 쭉 보니까 뭐 작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그 과탐2의 표준 점수가 워낙 좀 높았고요. 그리고 과탐2를 지금 선택한 학생 수도 작년보다 훨씬 더 많아지면서 이제 과탐 1과 1을 선택한 즉 원원 조합의 학생이 과연 서울대를 합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표준 점수 자체가 이제 과탐2가 워낙 좀 높은 상태고 거기에 이제 가산점을 3점이나 5점을 줬을 때 이제 원원 조합의 학생이 서울대를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 상당히 높은 점수로 가야죠. 그 이제 손해를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점수를 만약에 원원 조합의 학생이 맞았다면 웬만한 이제 의대 라인들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서울대 자연계열을 가려면 뭐 1+2든 2+2든 과탐2를 하나 정도는 꼭 끼워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예상할 때는
이제 원원 조합의 학생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연대나 고대도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은 그런 면은 이제 좀 줄어들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원원 조합이 가능하다는 거가 정시보다는 오히려 이제 수시의 지역 균형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원 조합을 본 학생들이 이제 지역 균형도 대거 지원을 했었을 거기 때문에 실제 이 학생들이 작년 같으면 거의 서울대 직윤을 쓸 수 없었잖아요. 근데 고인원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실제로 많이 빠져나가는 인원이 생기면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수시 2월 인원이 오히려 이제 서울대는 좀 더 많아지는 효과가 아마 이 원원 조합이 가능해졌다는 쪽이 오히려 정시보다는 이제 수시 쪽에 영향을 좀 더 많이 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정시 선발 인원은 조금 자연계열은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올해 이제 서울대 첨단융합학부를 비롯해서 고대에도 이제 전기전자공학부의 정원이 늘어났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의 이제 반도체 공학과의 정원도 늘어나고 인공지능도 늘어나고 또 성균관대에도 지금 이제 신설학과 2개가 생기고 기존에 있는 과들도 조금 인원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정시 모집의 선발 인원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표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대략 이제 자연계열의 경우는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 모집에 178명, 정시 모집에 39명이 늘었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가 정시 모집에 지금 99명이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수시 2월 인원이 발생하기 전의 인원이기 때문에 뭐 실제 마지막에 최종 인원은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이런 정도의 학교들에서 정시 모집만 거의 한 150명 이상이 지금 늘어난 상태니까 이게 이제 올해 2024 정시의 핵심 변수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 표에서는 이제 한 6개 대학, 상위 6개 대학만 좀 정리를 했지만 요 아래쪽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도 이화여대에도 이제 신설학과 생겼고요. 한국외대에도 자연계열 쪽에 신설, 또 인문계열 쪽에서도 신설학과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적지 않은 인원이 지금 정시에서 늘었습니다. 다만 올해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재학생 인원이 지금 많이 줄어 있는 상태죠. 한 2만 명 정도가 줄었고 수능 지원자 기준으로 보면 재학생이 한 2만 명 줄고 졸업생이 한 2만 명 늘어서 작년보다 실제 이제 지원자 수는 조금 늘은 상태이긴 한데 뭐 지금 최상위권 대학에서 이렇게 인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수시 모집으로도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갈 거고요. 또 정시 모집에서도 이제 상위권 대학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생기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경외시 라인이나 아니면 이제 건동욱 라인이나 이런 정도에서 오히려 그 좀 비는 공간이 좀 많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정시 모집 원서를 써보면 이제 보통 라인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최소한 요 정도 성적이면 성서한 라인 밑으로는 내가 안 쓸 거야. 뭐 중경외시 라인 아래로는 안 쓸 거야. 이렇게 라인들을 자꾸 긋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가보면은 좀 약간 펑크가 나는 느낌의 빈 공간들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게 올해 정시에 아마 가장 큰 핵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